매일같이 목표 상승률 7%를 향해 달려가는 럭키세븐 시간이고요. 주식명가 MTNW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미증시 4흘 연속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결국에 환율 1,400원 돌파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어제 양시장 하락했고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지수를 방어해주는 흐름이었는데 한 주간의 종목 흐름은 어떻게 나왔는지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신다면 네이버가 두나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공시를 내놓게 되면서 어제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리튬 아메리카스가 급등함에 따라서 리튬주들 연일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LNG 관련해서 강관주들까지도 올라갔고 에너지주들 좋았는데 또 조방원도 요즘 슬금슬금 반도체가 지니까 다시금 올라오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어디 봐야 되는 걸까요? 원래는 반도체 쪽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외국인들은 이번 주 삼성전자랑 두산에너빌리티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매수 강도 그리고 기관은 네이버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매수를 보여줬다. 여러 번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현재 글로벌 빅트렌드의 주축인 반도체와 에너지와 방산 섹터 어떻게 우리나라 거래소인 부분에서도 외인과 기관 모두 다 이쪽 반해방 쪽의 니즈를 더욱더 확대하고 있는 모습은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에서 에너지 섹터에 대한 니즈가 요 근래 들어서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서 약간 리스크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런데 연준은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 아니면 주식 가격이 오르든 과열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항상 나타나고 항상 나오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하는 것. 한마디로 지금 현재의 글로벌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과열권에 다시 한번 진입하고 있었던 시장을 잠시 해소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내 시장,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체코와의 신규 원전 관련된 그 건설 계약에 대한 최종 이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 이런 코멘트와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에 대한 니즈, 어떻게 보면은 각 빅테크 기업들은 독자적인 전력을 보유하기 위한 그런 니즈를, 그런 스탠스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전일자죠. 원래 고리 2호기 원전에 대한 것이 연장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제 정지가 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조금 기대를 했던 부분에서 10월 말로 조금 이연이 됐다, 좀 딜레이가 됐다라고 하는 점. 그를 통해서 전일 두산에너빌리티의 추가 상승을 좀 기대했던 시장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차익 실현 그리고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전일자 전전일 상승에 대한 폭을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두산에너빌리티의 상승에 대한 기조는 글로벌 SMR 그리고 원전 시장에 대한 확대, 이 안에서 죽이기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흐름 안에서 글로벌 원전과 SMR 시장을 선도하는 그런 기업들 대비해서는 상승에 대한 폭이 요 근래 들어서는 상당히 잘 나타나진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4월 15일 날 저희가 럭키세븐을 통해서 안내드렸던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 3개월 동안 횡보에 대한 움직임을 쭉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월 말에 그 리스크를 통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보여줬던 것을 자리를 찾으면서 위치를 다시 한번 잡은 자리이고요. 지금 현재 구간이 지금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구간에서 5일선과 10일선 위에서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기관과 외인 양쪽 메이저들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저는 우선적으로는 7만 원에 대한 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여전히 목표가 9만 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9만 원 받아봤고요. 바로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도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었고
로봇에서는 로보티즈의 MOU 체결 소식 그리고 4.5일제 관련한 노란 봉투법에 대한 기대감에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여기서도 민경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기판 로봇은 꾸준히 가네요라고 글 적어주셨습니다. 로봇에 대한 향후 전망 궁금하고 바이오주들도 대거 이름 올린 만큼 관련한 전략들 어떻게 챙겨볼까요? 단기적으로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것을 데이터를 보고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그 발언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추가 상승을 조금 제한적인 모습으로 좀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제 외국인들은 파마 리서치 그리고 심텍, 삼천당 제약에 대한 매수 강도를 높였다라고 한다면 기관 부분은 HPSP, 동진 세미캠, BHI 이쪽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에너지 쪽에 대한 니즈가 강하게 나타났죠. 계속 반도체 섹터에 대한 얘기를 거래소 부분에서 코멘트를 해드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럭키세븐에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강력한 상승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반도체 쇼티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뭐 이번 주 내내 반도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지 않으셨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핵심 포인트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반도체 섹터 안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 두 톱이 지속적인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수급 블랙홀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소부장단에서 지금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이 바로 기판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대만과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반도체 사이클에서 기판의 매출이 얼만큼 확대됨에 따르냐. 한마디로 이 슈퍼사이클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 다음에는 기판 그 섹터에 대한 상승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 D램과 낸드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으로 인해서 가격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글로벌 반도체 3사, 메모리 3사들은 이 가격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조절을 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급자 우위 시장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저는 쇼티지라고 하는 이 단어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전에 2차 전지 쇼티지, 뭐 조선 쇼티지, 원전 쇼티지, 에너지 쇼티지 계속해서 쇼티지라고 하는 단어 이번에는 반도체 쪽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 대장 종목의 흐름, 이 심텍이라고 하는 종목에 대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심텍, TLB 모두 PCB 기업들에 대한 대덕전자까지 저점에 대한 포인트를 안내를 드리면서 상승에 대한 가도를 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심텍이 올해 5월 달에 저점을 다시 한번 찍고 나서 이 구간에서부터 지금 한 150% 정도에 대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중요한 점은 이번에 제가 심텍을 우리 럭키세븐 방송에서도 추천을 좀 드리기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업황 사이클이 완전히 변했다라고 하는 점. 이 안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사에게 모두 1차 변도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될 것이고요. SK하이닉스가 28.5% 정도, 한 30% 정도, 마이크론이 18%가 좀 넘는 구간. 한마디로 글로벌 메모리 3사의 1차 변도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 여기서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안에서 HDD에서 ESSD로 넘어가는 이 기판에 대한 니즈와 소캠 관련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현재 기판의 대장에 대한 흐름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9월 달부터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던 구간에서 목표 가격을 42,000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42,700원 찍고 나서 지금 현재는 이틀 연속으로 음봉을 보여주면서 살짝 눌리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드릴게요. 눌리지 않으면 상승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상승에 대한 기조 유지하면서 목표가 48,000원으로 상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클의 변화 속에서 심택에 대한 목표 주가는 48,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도와주셨고요. 황금 주머니님께서도 도영 위원님 역시 반도형 최고라고 글을 올려주셨는데 테크형이 말씀해주신 테크윙 6월 24일, 27일에 언급을 해주셨고 이제 5만 원대 다시 왔는데 이럴 땐 다시 담을 때가 된 걸까요? 테크윙이 계속해서 목표 가격을 돌파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인데 사실 매도를 하고 나면은 사기가 굉장히 좀 껄끄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트의 모습. 자, 이럴 때가 사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그 구간에서 눌림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5일선과 11선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점 구간에서의 공략 포인트가 이번 슈퍼사이클에서 테크윙의 SK 하이닉스로의 진출까지 확대가 되면서 메모리 3사 모두에게 납품에 대한 니즈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특히 9월 달보다는 8월 말부터 시작한 테크윙의 흐름,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굉장히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목표 가격을 제가 6만 원으로 상향을 시켜드렸는데 이번 주에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3영업일 연속으로 음봉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안에서는 지금 현재 저는 11선에 대한 플레이, 한마디로 이전 9월 중순에 있었던 11선 지지 여부가 나타나는 구간은 재진입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목표 가격은 7만 원으로 상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테크윙에 대한 목표 주가는 계속해서 도달이 나왔었고 다음 목표가 7만 원으로 상향 조정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은 소캠 관련해서는 TLB 볼 수 있겠는데 2분기 깜짝 실적을 내놨었고 어제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상승률은 129%대 달려가고 있는데 이럴 때 전략은요? 소캠이라고 하는 이 엔비디아 향의 메모리 시스템적인 변화 포인트,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까 선두에 말씀드렸던 심택은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소캠 기판을 매출해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TLB는 PCB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달 초에 추천드리면서 지금 한 13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현재 경고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지만 5만 5천 원을 목표가 상향 목표 가격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전일자 터치가 나타난 그런 구간이기도 하죠. 충분히 그 5일선과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 특히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구간에서에 대한 전략이기 때문에 충분히 TLB의 목표 가격을 6만 2천 원으로 상향해도 되겠다. 큰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6만 원대로 목표 주가가 설정이 됐고요. 마지막 종목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NHN KCP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7월 달에 두 차례나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종목들이 오름에 따라서 NHN KCP의 경우에는 27%가량 폭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시 봐야겠죠? 네. NHN KCP 7월 초에 안내를 드리면서 강한 급등이 나타나는데 키포인트가 좀 다르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될 때 PG사와에 대한 연결 포인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그런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7월 초반에 안내드렸던 이 급등 이후에 다시 한번 전전일이죠. 이번 주에 양봉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이후 자리를 굉장히 잘 잡은 그런 모습. 전일자 거래량이 거의 역대급으로 터져 있는 상황에서 오늘의 흐름은 한 템포 쉴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2만 원 돌파 이후는 1차적으로 2만 2천 원까지 목표 가격을 상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바로 이전이에요. 따라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확대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현재 이 대시세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 추석 연휴 이전에 매도 공세가 나오면서 주식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동안 노려보고 있었던 그 종목들의 저가 매수, 저점 공략을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단에 나오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럭키7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하셔서 함께 소통하시면서 4분기 준비하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준비도 위원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빠르게 종목 점검 훑어본다면 펨트론에 대해서는 26,000원 상향 조정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심택에 대해서는 48,000원, 삼화전기는 5만 원 유지를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공략주는요? 네,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ENF 테크놀로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 성장이 나타나면서 실적에 대한 개선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차트적으로는 이격이 좀 벌어진 게 부담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서 낸드 이쪽에 대한 니즈, 특히 이제 초산계 관련된 이슈에서 동사의 추가적인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대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적으로 8월 말 9월 초반에 조정이라고 하는 것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이 모습이죠. 저는 이 구간 어떻게 보면은 추격 매수일 수도 있겠지만 밸류적으로는 추격 매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 가격은 63,000원, 손절 라인은 48,000원, 20선 잡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ENF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는 63,000원, 손절 라인은 48,000원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공략주는요? 대형주 말씀 안 드리면 좀 서운하실 것 같아서 오늘 한솔 케미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신고가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전일자 인텔에 대한 강한 급등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에요. 인텔에 납품을 하는 회사로서 이번 상승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 추가적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지속적인 실적에 대한 개선, 한마디로 과산화수소 출하량이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60선을 하회했던 구간에서 거의 수직 상승을 하는 것처럼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전일자 음봉에 대한 모습이 이번 11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더욱더 이쁜 자리를 만든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 25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9만 5천 원 잡으면서 2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략주는 한솔 케미칼 언급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5만 원, 손절 라인은 19만 5천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영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